마켓 무버입니다. 지난해부터 주목을 받았었던 K전력기기 관련주, 새해 들어서도 꾸준히 관심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월 들어서는 미국 기업들과 특히 빅테크 기업들과의 연이은 협력 소식에 상승 흐름을 연출해내기도 했는데요. 전력 인프라 투자 관련한 움직임은 이제 중장기 트렌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또 관련 발언을 하면서 섹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기후 변화와 더불어서 전력 부족 문제가 앞으로 인류를 긴장시킬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또한 AI와 전기차 시장이 폭증하게 되면서 전력 그리고 변압기가 공급 부족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K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는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과 관련 종목들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또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의문은 트럼프의 관세 우려입니다. 트럼프의 취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세에 타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최소 3년간 앞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변압기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높은 관세가 재현될 가능성은 또 낮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공행진한 주가도 우려 요인입니다. LS 일렉트릭만 보아도 최근 한 달 사이에 44%나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삼성증권 측에서는 우려와는 달리 미국 업황은 여전히 개선 추세에 있고 다른 해외 선도 업체들과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해외 선도 업체들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주가도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기기 기업들의 경우 주가 상승이 이익 추정치 상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도 LS 일렉트릭 관련해서 또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신증권이 LS 일렉트릭 미국 전력기기 시장을 향해서 전진 앞으로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2025년부터 미국향 매출의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마진의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배전기기의 유통망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2025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늘어나면서 2026년에는 2024년의 2배 수준의 매출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국 성장 모멘텀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AI 개발사인 xAI향 그리고 빅테크 기업 3개와 배전반 제품 공급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에서는 LS 일렉트릭에 대한 목표 주가 기존의 21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올려 잡았고요. 현재 증설 및 고객처 확보 계획이 온기로 반영되는 2026년에 예상 실적 기준 PER 24배에 해당하는 수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K전력기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 주목해 보시죠. 마켓 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움직이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FNS테크인데요. 오늘 1.5% 넘게 상승세 1,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리 기판 쪽은 여전히 좀 볼만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2거래 연속 매수세를 나타낸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또 주가가 크게 급반등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FNS테크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유리 기판 밸류 체인에 이제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제 그런 이유는 작년 24년도 3분기서부터 실적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턴어라운드한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중에 이제 시각 방리 세정을 외장비로 이제 사용해서 이제 그 공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 외장비를 발주를 하면은 거의 세메스가 이제 삼성 계열이니까 세메스가 이제 수주를 했었었는데 세메스가 이 외장비 세계 공정의 외장비 사업을 철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 장비들을 발주를 하면은 FNS가 거의 독식으로 이제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만들었고요. 이제 25년도 올해서부터 이제 애플 제품 중에 하이브리드 OLED가 이제 제품마다 장착이 차근차근 되게 되는데 하이브리드 OLED는 이제 리지드와 플렉서블의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그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밸류 체인이 애플, 삼성 디스플레이, 캠트로닉스인데 이 캠트로닉스의 이제 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OLED 식각 장비를 공급을 또 하고 수주를 한 부분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는 CMP 패드라고 해서 이제 그 웨이퍼를 이제 깎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삼성과 2019년도에 공동 특허도 출원을 했고 또 이 CMP 패드를 재생하는 거를 또 만들어서 지금 삼성 쪽에 납품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삼성전자, 중국 BOE, 대만 폭스콘 정도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NS테크 만나보고 왔습니다. 근데 유리기판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정확하게 이게 네. 어디가 뭐 고객사고 이런 거는 유리 기판은 왜 FNS테크 왜 유리 기판에 속하냐면 네. 그 앱솔릭스 이제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 앱솔릭스의 네. 유리 기판 검사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어요. 이력이 있어서 네, 지금 이력이 그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유리 기판 쪽이 아직 정확하게 이게 뭔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네. 밸류 체인 단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만 사실 나오는 거지 아직 정확하게 뭐 숫자라든지 이런 게 정확히 찍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제부터가 좀 전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찐수 해주를 찾는 그 여정에서 아마 승리하시는 분이 이번 2025년에 진짜 큰 수익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여정에 저희와 함께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좀 관련된 기업들 열심히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기업 BMT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10% 가깝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질 기업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시세 흐름에 따라서 이제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산업용 정밀 피팅 및 밸브를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전기 분전반을 또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팅 밸브 사업 쪽에서는 이제 플랜트 건설이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선해양 그리고 원자력 이쪽에 이제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전기 사업도 쪽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뭐 조선해양, 원자력, 석유가스 플랜트에 좀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이슈에 따라서 오늘 조금 강력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동해가스전 이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보조항만에서 포항 영일만에서 이 긴급 보조 물품을 보급선에 이제 실었다라는 소식이 한 이틀 전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대한골의 관련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좀 강력하게 작용을 하면서 상승력을 좀 만들어냈는데 오늘 상승력으로 인해서 이제 바닥에서 주가가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그런 이제 첫 번째 신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 8,000원대부터 여러분들이 그 밑으로 한 7,6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여기서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8,500원 위로만 올라타면 그때부터는 조금 강한 시세 흐름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대략 한 9,900원 정도 자리까지 빠르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모아 가셔서 121선 돌파하는 시세 흐름까지도 한번 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왕고래 모멘텀을 보고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건가요? 그렇다면은? 그냥 일단 골라 보았는데 이슈가 있더라고요. 시세 흐름에 따라서. 저는 항시 이제 종목들의 시세 흐름에 따라서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이슈는 또 다음에 또 찾아보는 성격이 있어서 이슈 나온 거, 시세 흐름 나온 거 보고 이슈를 보니까 딱 걸려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BMT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삼성증권인데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외국인 수급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증권은 지난해 보니까는 증권사에서도 배당 수익에 대한 좀 리포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증권이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또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삼성증권. 증권사 괜찮을까요? 증권사 이제 증권사가 사실 실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네. 시장 분위기가 중요한데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죠. 일단은 삼성증권의 특징을 한번 좀 설명드리면 다른 증권사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고액자산가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1등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26만 계좌가 있죠. 삼성증권 같은 경우 고액자산가로 분류를 하는 게 일단은 현금으로 1억 정도가 예치가 되면 이제 고액자산가로 분류가 되는데 그게 아마 뭐 삼성이라는 네임 밸류 때문에 가장 많은 고객들이 이제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국내 브로커리지는 어떤 증권사들은 똑같이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해외 주식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킨 증권사들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실질적으로 브로커리지가 더 나왔는데 키움증권이 현재 해외 주식 브로커리지가 이제 수수료가 1등을 기록을 하고 있죠.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삼성증권이 15%로 2등입니다. 그리고 토스증권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토스증권이 삼성증권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14% 정도를 차지를 꽤 높네요.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해외 증권 쪽에서는 높은 MS를 적용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증권이 지금 시장에서 그 상장시키는 거 IPO를 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한 게 소카예요. 소카가 22년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소카 이후로는 뭐 이렇다 할 상장을 별로 안 시켰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조단위 기업 3개가 상반기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죠. 종목명은 SGI 서울 보증보험, 그다음에 DN 솔루션즈 두산 공작기계죠. 그다음에 롯데 글로벌 로지스 요 3개가 이제 상반기에 상장을 하는데 다 3조 원, 2조 원, 1조 원대 기업이거든요. 와. 이 상장사들을 모두 삼성증권이 주관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점은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작년에 2023년도에 증권사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던 이제 부동산 PF, 해외 자산 대부분 빌딩이겠죠.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삼성증권은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대비해서는 타 증권사 대비해서 리스크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멘텀은 어떤 건가요? 일단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올해 주식시장이 좀 약간 좋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바람을 넣어서. 증권사를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증권 근데 말씀하시고 보니까는 일단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지도 저는 처음 알았고요. 보니까는 사실 이제 증권사가 PF 쪽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좀 그게 좀 위험했었는데 미국 주식이 지난해 워낙 또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또 많이 벌어들인 증권사의 경우에는 사실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전체 업계 안에서 2등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삼성증권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볼게요. 제주반도체입니다. 와, 상한가예요. 네. 박서진 마통장님 역시 야수의 심장을 가지시네요. 이게 오전에 일단 골라드렸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1,900원대 찝어드렸는데 시세가 이제 오후 들어서 좀 더 강하게 나왔고 또 어디서 집어주셨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제가 이제 SNS에서 찍어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서는 오후 1시 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렸는데 그때도 한 11,700원 정도, 800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반도체 쪽이 조금 핫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많이 눌렸던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일단 원래는 이제 주력 모델이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쪽이었는데 원래 이제 이쪽을 잠시 조금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고 원래 이동통신이나 뭐 사물 인터넷이나 이 자동차 쪽에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이 모바일 부분 쪽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보니까 새로운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중국이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6천 위안 즉 120만 원 미만의 스마트폰을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물건값의 15% 최대 한 500위안, 한마디로 최대 1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한마디로 모바일 메모리 쪽에 좀 강점이 있는 이 제주 반도체가 좀 부각을 강력하게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홀딩 관점 이제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3,000원 정도 라인이 단기적인 저항 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하면 16,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13,000원에서 저항을 받으면 우리가 매수의 기회가 생깁니다. 매수는
11,200원 정도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재차 상승이 나오면서 13,000원짜리는 충분히 터치하고 16,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제주 반도체 잘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을 한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님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